60세 이상이시라면 견과류는 몸에 좋은 음식이다 라는 말을 평생 들어오셨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말씀드릴 진실은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전혀 듣지 못한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지금 부엌에 놓여 있는 몇 가지 흔한 견과류가 여러분의 기억력을 조용히 약화시키고 머릿속을 흐릿하게 만들며 뇌 안에 염증을 일으키고 알츠하이머 위험까지 높이고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많은 분들이 건강에 좋다고 믿으면서 이 견과류들을 매일 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이것입니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잘못된 견과류가 수면을 방해하고 밤 시간대 코르티솔을 높여 신경계를 더욱 지치게 만든다는 사실을 전혀 모른 채 매일 섭취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완전히 다른 한 면이 존재합니다. 어떤 견과류는 뇌세포를 보호하고 기억력을 선명하게 만들며 깊은 잠을 돕고 나이가 들어도 뇌를 탄탄하게 지켜주는 강력한 효과가 입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은 먹어야 할 견과류, 피해야 할 견과류,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 공개되는 가장 위험한 견과류까지 모두 알게 되실 겁니다. 이제 첫 번째 견과류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60세 이상이라면 반드시 매일 식단에 넣어야 할 견과류, 바로 브라질넛입니다. 이건 단순한 간식이 아닙니다. 나이든 뇌에게는 자연이 만든 보호막 같은 역할을 합니다. 브라질넛 한 알에는 지구상의 어떤 식품보다도 셀레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의 미네랄이 뇌세포 안에서 생명을 지키는 역할을 합니다. 60세 이후 뇌는 산화 스트레스에 훨씬 더 취약해집니다. 이 산화 스트레스는 조용히 세포를 손상시키고 기억력을 약하게 만들며 인지 저하를 빠르게 진행시키는 주범입니다. 셀레늄은 이런 손상을 퍼지기 전에 막아주는 내부 소방관 같은 존재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 셀레늄 부족 상태에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68세에 은퇴한 교사 한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머릿속이 흐릿하고 자꾸 깜빡거리고 아무리 퍼즐, 비타민, 두뇌 트레이닝 앱을 해도 효과가 없다고 하셨죠. 그런데 하루에 브라질넛 한 알을 추가하자 3주 만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머릿속 안개가 걷히듯 맑아지고 눈빛이 또렷해지고 기억력이 강해진 겁니다. 과학적으로도 이유가 명확합니다. 셀레늄은 글루타치온을 증가시키는데 이 글루타치온은 알츠하이머와 연관된 단백질 찌꺼기를 청소하는 뇌의 최고 항산화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매우 중요한 경고가 하나 있습니다. 많이 먹을수록 좋다는 절대 아니라는 것. 셀레늄은 과다 섭취 시 독성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하루 한두 알이면 충분합니다. 잘 씹어서 드시고 냉장 보관하시며 아침이나 저녁 루틴에 자연스럽게 넣어보세요. 한번 여러분의 뇌가 이 변화를 경험하게 되면 더 또렷한 사고, 안정적인 집중력, 편안한 기분, 왜 이 작은 견과류가 시니어에게 강력한 보호 역할을 하는지 단번에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브라질넛 한 알만으로도 이렇게 큰 변화가 있다면 다음 견과류가 신경세포 연결에 얼마나 큰 도움을 주는지 보고 놀라실 겁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뇌보호 견과류는 많은 어르신들이 지나치기 쉽지만 사실 가장 강력한 과학적 근거를 가진 견과류입니다. 바로 호두입니다. 겉모양이 사람의 뇌와 비슷한데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호두에는 식물성 오메가3 지방산과 폴리페놀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영양소는 나이 들어 약해지는 뇌의 염증을 줄이고 신경세포들이 서로 소통하는 시냅스 연결을 강화하는 연료 역할을 합니다. 매년 저는 기억을 잃을까 두려워하는 많은 어르신을 만납니다. 72세의 한 여성분은 저는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매일 오후에 작은 접시에 호두를 먹기 시작했는데 몇 주 지나지 않아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대화에 더 집중할 수 있고 마음이 안정되고 깨어있는 느낌이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캘리포니아 연구팀도 이런 변화를 뒷받침합니다. 호두를 꾸준히 먹는 어르신들은 기억력, 집중력, 인지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난다고 보고했습니다. 또한 호두는 천연 비타민 E가 풍부한데 이 영양소는 노화로 인해 약해지는 신경세포막을
녹방지 코팅처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루에 7에서 8쪽의 호두 반쪽이면 충분합니다. 소금 없이 생으로 혹은 약하게 구워서 드세요. 만약 씹는 것이 불편하시다면 물에 하룻밤 불려서 드시면 훨씬 부드럽습니다. 호두는 하루 만에 효과가 드러나는 식품은 아닙니다. 하지만 꾸준히 드시면 어느 순간 생각이 더 선명해지고 대화가 매끄럽고 기억에 대한 자신감이 살아나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호두가 신경 연결을 강화해 준다면 다음 견과류는 뇌뿐만 아니라 혈당 조절까지 도와주는 기억력의 숨은 적을 막아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60세 이후 기억력을 조용히 약화시키는 가장 흔한 숨은 적 중 하나는 바로 불안정한 혈당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혈당이 들쑥날쑥하면 몸만 힘들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이 혈당 변동은 뇌에 염증을 일으키고 기억력에 직접적인 손상을 줍니다. 그래서 제가 특히 강조하는 견과류가 바로 아몬드입니다. 아몬드에는 식이섬유, 마그네슘, 비타민 E가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함께 작용해 당 흡수를 천천히 만들고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뇌 안의 염증을 줄여줍니다. 예전에 제가 만난 70세 여성분이 계셨습니다. 큰 병은 없었지만 혈당이 하루에도 몇 번씩 널뛰는 바람에 생각이 산만하고 집중이 안 되고 불안이 쉽게 생긴다고 하셨죠. 그분이 아침 루틴에 작은 한 줌의 아몬드를 더했을 때 에너지가 안정되고 머리가 맑아지고 마음도 차분해졌습니다. 과학적으로도 이유가 분명합니다. 마그네슘은 신경계를 진정시키고 비타민 E는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신경세포를 보호합니다. 또한 아몬드는 뇌로 가는 혈관 건강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산소가 매끄럽게 공급되고 그만큼 머리가 선명하고 집중력이 오래 유지됩니다. 특히 노년층에서 흔한 혈관성 치매 위험을 줄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가장 좋은 섭취 방법은 하루 15에서 20알 소금이나 설탕이 없는 생아몬드나 구운 아몬드를 선택하세요. 씹기 불편하시면 하룻밤 불려서 드시면 부드럽고 소화도 잘 됩니다. 혈당이 안정되기 시작하면 기억력 관련 증상들이 자연스럽게 개선됩니다. 생각이 또렷해지고 머리 회전 속도가 일정해지고 불필요한 멘탈 기복이 줄어드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만약 아몬드가 혈당을 잡고 뇌를 보호한다면 다음 견과류는 뇌 회복의 핵심인 깊은 수면리를 지켜주는 강력한 조력자입니다. 수면은 뇌 건강의 기초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견과류 중에서 잠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견과류가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피스타치오입니다. 피스타치오에는 천연 멜라토닌이 다른 견과류보다 훨씬 많이 들어 있습니다. 멜라토닌은 우리가 잠에 들고 깊은 잠을 유지하도록 돕는 핵심 호르몬입니다. 하지만 60세 이후 멜라토닌 생성량은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새벽 2시에서 3시 사이에 깨고 다시 잠들지 못하는 일이 반복되는 겁니다. 피스타치오는 이 불균형을 자연스럽게 회복시키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제가 예전에 만난 72세 여성분은 몇 달 동안 하루에 2에서 3시간밖에 못 자고 지쳐 있었습니다. 차도 마셔보고 보조제도 먹고 처방 수면제까지 시도했지만 효과가 없었죠. 그런데 잠들기 1시간 전에 피스타치오를 한 줌 드셨을 때 2주도 지나지 않아 잠이 깊어지고 머리가 맑아지고 낮 동안 느끼던 불안감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깊은 수면이 시작되면 뇌의 글림프 시스템이 가동되기 때문입니다. 이 시스템은 밤새 뇌 속의 노폐물, 특히 알츠하이머와 관련된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을 청소합니다. 깊은 잠이 부족하면 이 단백질이 쌓여인지 저하를 가속시키죠. 피스타치오는 멜라토닌뿐만 아니라 비타민 B6, 마그네슘, 칼륨까지 함유하고 있어 신경계를 진정시키고 근육을 이완시키며 편안하게 수면을 준비하도록 돕습니다. 가장 좋은 섭취 방법은 껍질을 제거한 무염 피스타치오 약 30알을 저녁에 드시는 겁니다. 이것을 특별한 간식이 아니라 매일 밤에 작은 루틴으로 만드세요.
이제 4가지 뇌보호 견과류를 알게 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꼭 피해야 할 견과류를 알아야 할 차례입니다. 그중 첫 번째는 많은 어르신들이 매일 먹고 있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위험한 진실을 숨기고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하루도 빠짐없이 먹는 견과류가 있습니다. 바로 땅콩입니다. 하지만 이 땅콩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불편한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먼저 땅콩은 견과류가 아닙니다. 땅속의 따뜻하고 습한 환경에서 자라는 콩류입니다. 이 환경은 곰팡이가 번식하기 딱 좋은 조건이고, 이 곰팡이는 아플라톡신이라는 독성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아플라톡신은 간 손상, 염증 증가, 인지 저하를 빠르게 악화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더 무서운 점은 이 독성은 눈으로 보이지도 냄새도 맛도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68세 남성분을 상담한 적이 있습니다. 매일 아침 땅콩 버터를 먹으며 단백질도 많고 건강하다고 믿고 계셨죠. 하지만 그는 하루 종일 머리가 무겁고 짜증이 쉽게 나고 정신이 흐릿하다고 호소했습니다. 땅콩을 끊은 지 몇 주 만에 그의 정신은 훨씬 맑아졌습니다. 기적이 아니라 그저 매일 쌓이던 염증을 제거한 것뿐입니다. 땅콩은 오메가6 지방이 매우 높습니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이미 식용유나 가공식품을 통해 오메가6을 과다 섭취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땅콩까지 더하면 뇌 안의 염증은 더욱 증가합니다. 더 나쁜 점은 시중에 많은 땅콩 제품은 꿀, 설탕, 가공유 등에 코팅되어 있어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뇌로 가는 혈관을 손상시킨다는 것입니다. 즉, 기억력과 안정적인 인지를 원하시는 어르신에게 땅콩은 너무 위험한 선택입니다. 깨끗하고 안전하고 뇌에 더 좋은 대체 식품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땅콩이 이렇게 놀라웠다면 다음 견과류는 여러분을 더 충격에 빠뜨릴 겁니다. 겉보기에는 건강해 보이지만 혈당을 폭발시키는 위험한 가짜 견과류입니다. 캐슈넛은 부드럽고 고소하고 맛도 좋아 많은 어르신들이 뇌에 좋다는 생각으로 자주 드십니다. 하지만 진실은 완전히 다릅니다. 겉보기에는 건강한 견과류처럼 보이지만 60세 이후에는 혈당을 빠르게 폭발시키는 위험한 식품이 될 수 있습니다. 캐슈넛은 다른 견과류에 비해 탄수화물 함량이 높고 식이섬유와 건강한 지방은 적습니다. 이 조합은 마치 빠르게 흡수되는 탄수화물처럼 작용해 혈당을 급격하게 올린 뒤 곧바로 떨어뜨리며 머리를 흐릿하게 하고 피로를 유발하고 짜증을 쉽게 나게 만듭니다. 저는 예전에 66세 여성 환자분을 상담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매일 오후 캐슈넛을 간식으로 드시고 있었고 뇌에 좋은 건강 스낵이라고 믿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오후만 되면 항상 피곤하고 집중이 안 되고 기분도 쉽게 흔들린다고 하셨습니다. 캐슈넛을 아몬드와 호두로 바꾸자 단 10일 만에 에너지가 안정되고 사고가 맑아졌습니다. 60세 이후에는 인슐린 저항성이나 당뇨 전 단계가 흔합니다. 이 상태에서 캐슈넛처럼 혈당을 자극하는 음식을 먹으면 혈관, 특히 뇌로 가는 미세혈관에 염증이 생기고 장기적으로 기억력과 인지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캐슈넛에는 소화를 늦추는 섬유질이 거의 없어 몸은 이 음식을 당분 많은 간식처럼 빠르게 흡수합니다. 또한 맛이 부드럽고 순해서 많은 분들이 자신도 모르게 과식하기 쉽습니다. 결과적으로 건강식이라고 생각하며 먹는 간식이 사실은 혈당 폭탄이 되는 것이죠. 뇌를 보호하고 정신을 또렷하게 유지하고 싶다면 캐슈넛은 되도록 제한하거나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뇌는 혈당의 작은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캐슈넛이 혈당을 망가뜨린다면 다음 견과류는 완전히 다른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과도한 지방 부담으로 63세 이후의 소화기관과 뇌 기능을 압박하는 견과류입니다. 마카다미아는 고급스럽고 부드럽고 겉보기에는 아주 건강해 보이는 견과류입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전혀 다른 문제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압도적으로 높은 지방 함량입니다. 마카다미아 칼로리의 75% 이상이 지방에서 옵니다.
이는 모든 견과류 중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나이가 들면 소화 기능이 자연스럽게 약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지방이 많은 음식은 몸이 처리하기 어려워집니다. 저는 예전에 71세 여성분을 상담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가볍고 맛있다며 매일 마카다미아를 한 줌씩 드셨습니다. 하지만 드신 후마다 속이 더부룩하고 기운이 빠지고 머리가 무거워진다고 하셨죠. 수면의 질도 떨어지고 소화는 느려지고 에너지가 하루 종일 가라앉았습니다. 마카다미아를 줄이고 호두와 아몬드로 바꾸자 이 모든 증상이 사라졌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방이 너무 많으면 위 배출이 느려져 소화가 늦어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60세 이후에 흔한 역류성 식도염, 담낭 문제, 소화 약화는 지방이 많은 음식을 먹을 때 더 심해집니다. 또한 30g의 마카다미아에는 200칼로리 이상이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포만감은 거의 주지 않아 많은 분들이 자신도 모르게 과식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체중 증가, 염증 증가, 복부지방 축적이 발생하는데 복부지방은 치매 위험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마카다미아의 지방은 산화되기 쉬워 잘못 보관하면 염증을 더 증가시킬 수도 있습니다. 즉, 정신을 맑게 유지하고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싶다면 마카다미아는 가끔만 절대 매일 먹는 루틴으로는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카다미아가 몸을 지방으로 압박한다면 다음 견과류는 또 다른 위험을 숨기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약물 흡수와 맛 감각까지 방해하는 독특한 위험입니다. 잣은 작고 부드럽고 흔히 소스나 베이킹 재료로 사용되어 많은 분들이 아무렇지 않게 먹는 견과류입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두 가지 예상치 못한 위험을 숨기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파인 마우스입니다. 잣을 먹은 뒤 며칠, 길게는 몇 주 동안 입안에서 금속성, 쓴맛이 느껴지는 증상입니다. 이상한 점은 이 맛이 물을 마셔도 밥을 먹어도 차를 마셔도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입맛이 떨어지고 물도 덜 마시게 되어 어르신들의 경우 식욕 저하와 탈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상담한 73세 여성분도 갑자기 모든 음식이 쓴맛으로 느껴지고 물조차 마시기 힘들어져 걱정하고 계셨습니다. 식단을 살펴보니 최근에 잣을 듬뿍 넣은 페스토 소스를 자주 드신 것이 문제였습니다. 잣을 끊자 며칠 만에 맛, 감각과 식욕, 수분 섭취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두 번째 위험은 더 심각합니다. 잣은 간에서 약물을 대사하는 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고혈압, 콜레스테롤, 심장 리듬, 우울 불안 치료제를 복용하는 많은 어르신들이 잣을 먹으면 약물의 흡수율이 떨어지거나 반대로 부작용이 증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잣은 불포화 지방이 많아 쉽게 산화됩니다. 산화된 지방은 염증을 증가시키고 특히 관절염, 대사증후군, 뇌염증이 있는 어르신에게는 매우 해롭습니다. 이 모든 이유로 60세 이후에는 잣을 피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더 깨끗하고 더 안전하고 뇌에 더 좋은 대안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자, 이제 뇌를 지키는 4가지 견과류와 뇌를 해치는 4가지 견과류를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모든 정보를 어떻게 여러분의 일상에 적용하느냐입니다. 작은 선택 하나가 여러분의 뇌 건강의 미래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진실을 보았습니다. 여러분의 뇌를 지켜주는 4가지 견과류, 그리고 조용히 손상시키는 4가지 견과류. 60세 이후에는 작은 선택 하나가 뇌 건강의 미래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뇌는 깨끗한 에너지, 안정된 혈당, 낮은 염증, 그리고 깊고 회복력 있는 수면에 의존합니다. 좋은 소식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도 기억력, 명료함, 집중력은 다시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변화를 시작하시겠습니까? A. 뇌를 지키는 견과류 하나를 식단에 추가하기. B. 해로운 견과류 하나를 집에서 치우기. 댓글에 A 또는 B를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선택이 미래의 뇌 건강을 결정짓는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뇌 건강을 더 향상시키고 싶다면 다음 영상도 꼭 시청하세요. 밤 시간대에 염증을 줄이고
뇌가 잠든 동안 스스로 회복하도록 돕는 가장 강력한 야간 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명료함, 힘, 그리고 독립적인 삶은 앞으로도 충분히 지켜질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장 건강한 시기는 지금부터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